비타민 한 입, 미네랄 한 입. 역시 영양 듬뿍 산채를 먹으니까 제 몸과 마음도 든든해지는 것 같은데요. 지도관님, 예. 최근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채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산채는 맛과 향기가 좋아서 대중적인 작목으로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선배 기농인들을 만나서 산채 농사에 대한 진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예, 함께 가시죠. 높은 산 맑은 공기, 산채의 본고장 강원도 영월. 이곳에서 산채의 향긋 쌉싸름한 매력에 빠진 3명의 농업인을 만났습니다. 와, 두릅, 곰들의 곰치. 정말 산채 종류가 너무나도 많은데요. 이렇게 많은 산채 종류들 중에 특히 곤드레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98년도에 우리 남편이 이제 귀농을 했어요. 그래서 귀농을 해서 무, 배추 같은 거를 재배를 하다 보니까 큰 소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작목을 할까 찾았는데 영월 농업기술센터에서 산채 교육을 했었어요. 그래서 산나물에 대해서 눈을 뜨고 곤드레를 이제 재배하게 되었는데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재배하게 되었어요. 그러셨구나. 그렇다면 백상우 대표님은 어떻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예,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한 14년 전에 귀농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처럼 산이 많거든요. 거기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손님들한테 농산물을 판매를 하면서 산나물을 조금 채취해서 보내드렸거든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마침 이제 그 전원생활이라는 책자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곤드레가 소개를 됐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걸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또 저희 김재숙 대표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저는 작년 12월에 여기 귀농하러 왔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뭐 들은 거는 있지만 실제적인 곤드레가 뭔가 어떤 건가 나물이 뭐 어떤 건가 그것조차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농업기술센터에 제가 이런 게 좀 도움을 받고 싶어 가지고 제 연락처를 드렸더니 그 멘토 멘티 그거 교육이 있더라고요. 거기 제가 적극적으로 가가지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저한테 기회를 달라고 사정을 했거든요. 그래 지금 우리 멘토님이 아주 저에게 큰 도움을 주시고 있죠. 예, 모든 농사가 어렵고 또 산채도 여러 작목이 있잖아요. 여러 품목이 있는데 이 곤드레가 좀 농사짓기가 좀 쉬운가 보죠?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농사 초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좀 손쉬운 농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병충해가 없으니까 그리고 잘만 관리를 하면은 소득량도 웬만큼 보장이 되니까 저는 굉장히 초보자한테는 맞는 농사로 생각돼요. 그 시설 같은 건 필요 없나요? 예, 노지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재배가 되고 있고요. 곤드레는 그 해에 심어서 1년에 4번 내지 6번 정도 수확이 가능해요. 저도 내년에 곧 곤드레로 나갈 거예요. 그러셨구나.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또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모두 귀가 솔깃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다들 귀농을 하시다 보니까 정보를 얻는데 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 산채 농사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얻으신 거예요? 맨 처음에는요 멘토 언니한테 많이 배웠는데 지금 또 이렇게 후배가 이렇게 후배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음 대표님께서는 그럼 정보를 어떻게 얻으셨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통해서 많이 새로운 정보도 얻고요. 또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또 이제 교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농업인 동호인들도 이제 조성이 돼요. 그러면 이제 농업인들끼리 모여서 연구회도 만들고. 네, 그렇구나. 그럼 백상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정보를 얻으셨나요? 저는 우선 센터를 먼저 찾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목반에서 많이 여쭤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광목 대표님께도 직접 와서 여쭤보고 이 관주 시설을 먼저 하는 거는 먼저 하셨거든요. 사진 같은 거 찍어가서 제가 해보고 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은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특히 이것만 없으면은 농사 지을만 하다. 가장 어려웠던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산채 농사는 풀과의 전쟁이에요. 정말 제초제를 못 쓰잖아요. 그래서 수작업으로 풀을 다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어려운 점이고요. 그리고 인력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시골에는 감안을 해서 면적을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언니 나는 조금만 해야 되겠네요. 조금만, 아주 조금만 할게요. 그럼 혼자 할수 있는 양. 조금만 할게요. 저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대 공감을 해요. 정말로 시기가 있거든요. 이 나물은 좀 지나면은 새서 상품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 일손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욕심에 처음에는 2,000평 정도를 재배를 했다가 지금은 500평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일손이 구할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도. 네, 일손이 없다는 게 정말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무래도 또 산채를 재배를 하다 보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그래서 적당한 반음지에서 적당한 시기에 관수를 잘해주는 것이 가장 명품 농산물을 지을 수 있고요. 제가 광명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떻게 저희도 곤드레 농사를 짓지만은 이렇게 좀 너무 우수해요. 품질도 우수하고. 사실 저희도 물론 건곤드레를 하지만은 좀 버리는 게 좀 많습니다. 사실 아까 그래서 그 지금 이유를 알고 싶거든요. 좀 알려주세요. 굉장히 참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 같으네요. 혹시 비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비법 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비결이라면 저도 이제 선배 우리 산채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배운 건데 그래서 저도 활용하고 있어요. 근데 땅을 처음에 만들 때 땅심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퇴비를 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박을 사용을 해요. 영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혜를 받은 게 영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용 미생물 EM을 이제 무상 공급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흙을 들튀게 하고 잘 자라게 해주면서 그게 또 1년 후에 썩으면 너무 충분한 양지대 퇴비 역할을 해요. 그리고 비닐 멀칭이 아니고 수피 멀칭이기 때문에 씨가 떨어지면 자가발화가 또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아우 좀 적어야겠습니다. 좀 진작 알려주시지. 가야겠어요. 네,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다 잡으셨어요. 우리 박미옥 대표님께서. 예. 너무 대단해요. 예, 그럼 일단 이게 잘 재배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네. 그 파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대표님이 하시는 방법도 좋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의견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2008년도에 이제 곤드레 농사를 시작했는데 2009년도에 이제 5월 달부터 이제 수확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한 8월까지 이제 가공을 해서 저온주장어 넣어놓고 판매가 막막했었어요. 그럴 때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이제 마케팅 교육이 있었어요. 그때 처음 블로그를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파워 블로그들한테 곤드레 샘플을 발송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그것을 먹어보고 또 이제 그 요리 방법이라든지 요리 사진들을 블로그에다 올려주면 그것을 보고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고객님들이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입소문 마케팅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카카오스토리라든지 카카오톡, 또 페이스북, 블로그, 또 홈페이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SNS를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 같은 경우는요. 영월군에는 영월군 전자상거래 연합회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브랜드명은 동강이고요. 저희는 그쪽으로 이제 물건을 내고 있고 또 한 달에 2번씩 한강공원으로 물건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직접 이제 직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런 식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는 정말 판매할 수 있는 수확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먹을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년에는 언니 많이 도와주세요. 많이 도와줄게. 네, 언니만 믿고 갈게요. 예, 우리 광미옥 대표님은 영월군에서 내놓으라는 마케팅의 달인이라고 소문이 났던데요. 너무 가찬이십니다. 아니에요. 정말 마케팅의 달인이시라고 서울까지도 소문이 자자해서 제가 이렇게 찾아온 거잖아요. 부러워요. 네, 그런데요. 정말 이렇게 기분 좋은 별칭을 가지게 되신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곤드레 요리라든지 산나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보가 어두우세요. 그럼 요리 방법이라든지 재배법 이런 것들을 해서 함께 발송하여 드렸더니 고객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실 그래서 것 지금은 레시피 주는 농원으로 유명해졌죠. 아, 레시피 주는 농원요? 어우, 대단하셔. 네. 그리고 뭐 소식지도 만들어서 많이 배포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바쁘신 중에 그런 걸 어떻게 만드셨어요? 아니요, 저는 만들 재주는 없고요. 예. 제가 이제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그 상주에 계시는 웹디자이너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필요한 정보를 원고로 써드리기도 하고 1년 동안 제가 농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진을 다 찍어놔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거기 드리면 그분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소식들을 만들어주세요. 아, 정말 꼼꼼하시죠? 네, 정말 꼼꼼하신 것 같아요. 우리 백상우 대표님은 어떠세요? 저는 지금까지는 일반 소비자와 직거래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떤 온라인보다는 직접 이제 대면하고 물건을 많이 이제 판매를 했었는데, 곽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좀 많이 좀 뭐랄까 시대에 늦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리고 다행인 게 올해부터 제가 센터에서 1년짜리 마케팅 교육이 있거든요. 거기에 참석하겠다는 생각이 너무 잘 했다고 생각돼요. 좀 배울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갈 거예요. 내년에 같이 가요, 우리. 네, 같이 가요. 예. 잘했어요. 네. 네, 그런데요. 농사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이 산채 농사를 한 후에 수확 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건조만 하고 있습니다. 건조만 해서 이제 저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곽 대표님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첫 수확 가지고 장아찌, 산채 장아찌 요즘 붐이 일어나서 다들 좋아하세요. 그래서 첫물 나오는 것은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부분은 생채로 박스 작업해서 판매를 하고요. 그 이후부터는 삶아서 건조도 하고 냉동도 하는데, 건조는 100g, 냉동은 500g부터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도의집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게 요즘은 핵가족 시대잖아요. 네. 저희는 아주 소포장부터 해요. 한 번 딱 포장한 걸 뜯어서 먹고 딱 치워버릴 수 있으니까 다시 재포장하고 이런 걸 안 하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곽 대표님은 정말 너무나도 스마트하시고 또 센스쟁이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귀농귀촌을 하다 보면 이게 산채류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특히 일단 곤드레로 시작하시는 분을 위해서 좋은 의견, 좋은 꼭 알려주고 싶으신 말을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꼭 곤드레만 고집하시지 말고 자기한테 적성에 맞는 품목, 그 산채도 또 쌈으로 먹는 산채도 있고 장아찌 하는 산채도 있어요. 여러 가지 산채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이런 것을 고려를 하시고 공부를 좀 하셔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백상우 대표님도 후배 귀농인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제 순수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 산채도 물론 중요하고 소득 지금 된다고 하지만은 일반 농산물도 정말 우수하게 하면은 판매도 그렇고 정말 이렇게 곽 대표님처럼 이렇게 손님들이 먼저 찾을 수 있는 그런 농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뭐랄까 이렇게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은 배워야 되고 농사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분들 좀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재숙 대표님 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정말 왕초보거든요. 왕초보지만은 일단 제가 우리 진짜 유능한 멘토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다른 지금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도 좋은 멘토님을 만나서 그분을 따라서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네, 지금까지 정말 우리 대표님들의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이 시점에서 우리 대화에 정점을 찍어주실 전문가 한 분을 또 모셨거든요. 네, 함께 만나보시죠. 판매 방법도 그 전자거래라든가 또 요식업이라든가 직거래하는 방법을 잘 하고 계시는데 꾸준히 그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곤드레는 5, 6, 7, 8, 한 4개월 정도 수확하는 작물인데 그 수확 시기를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작목의 좀 다양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비자의 선택폭도 넓혀주고 노동력도 분산시켜주고 가격의 그 변동폭도 좀 줄여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와, 이게 다 바로 곤드레로 만든 산채 밥상이에요. 너무나도 먹음직스럽고 또 푸짐해 보이는데요. 오늘 지도관님과 또 우리 대표님들 말씀 너무나도 감사했고요. 저도 산채 농사에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오늘 네, 드는데요. 같이 해요, 내년에. 아, 그럴까요? 네. 저한테 배우러 오세요. 네, 그래야겠어요. 예. 네, 이렇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시고 충실하게 세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곤드레를 위해서 한번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그러면 바로 밥 숟가락으로 우리 한번 파이팅해요. 네, 곤드레를 위하여! 위하여!